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부부가구입니다. 현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저도 맞벌이를 해서 마련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자녀들 교육시키며 그럭저럭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남편 월급 받을 때 원천 징수되고 받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며칠 전 보수월액 보험료 58,250원을 이번 달 1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수월액? 소득월액? 이게 다 뭐죠?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벌써 건보를 떼고 받았는데 갑자기 무슨 건강보험료를 또 내라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마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배송되어 술렁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설명하려면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보수월액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되는데요. 직장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6.99%를 적용합니다. 이 중 50%는 직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나머지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 이외의 소득, 즉 소득월액이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 이전에는 소득월액의 기본공제가 3,400만 원이었는데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기본공제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오늘 의뢰인 부부와 같이 갑자기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급여 이외의 소득, 즉 소득월액에 대한 건보료 계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직장의 소득의 합계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주고 여기에 소득평가율을 곱하고 난 후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율 6.99%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직장 외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가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이며 연간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반영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의 금액을 반영하고 공적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을 반영하지만 소득평가율을 50%만 반영하므로 실제로는 절반의 공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급여, 즉 보수월액은 월 250만 원이므로 보험료율 6.99%를 적용하면 17만 4,750원이고 이 중 50%를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제로 8만 7,375원만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것이고 직장급여 이외의 임대소득, 즉 소득월액 250만 원은 1년이면 3천만 원이니까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1,00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이전에는 기본공제가 3,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소득월액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없었지만 9월부터는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한 1,0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83만 3천 원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율 6.99%를 적용하면 5만 8,25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장급여, 즉 보수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50%를 회사가 부담하지만 직장급여 이외의 소득, 즉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개인이 100%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가입자에게 발송한 보수의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제도 안내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36세 김모 씨는 근로소득 연 3천만 원, 월 250만 원이고
임대소득은 연 7,500만 원, 월 625만 원을 받고 계신데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이전인 2022년 8월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월 7만 8천 원,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 21만 3,200원을 따로 내고 있었는데요. 2022년 9월 이후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행으로 기본공제가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87,370원이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32만 38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할 11월 건강보험료가 총 11만 6,550원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월급의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본공제가 1,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건강보험료 계산 시 금융소득,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반영되지 않지만 1,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엔 모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 990만 원이라면 연간 소득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1,010만 원이라면 1,010만 원 모두가 연간 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건보료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적절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주택임대소득의 면세점은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경우, 즉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을 했을 경우엔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주택 미등록, 즉 세무서, 지자체 둘 중 하나만 등록했던지 또는 모두 미등록일 경우엔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 원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금리는 급등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더 내라고 하면 앞으로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네요.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늘어나겠죠? 정말 큰일이네요. 어쨌든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달부터 부과되고 있는 급여 외의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지만 월급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서 직장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기준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득과 재산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한 건보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